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와 오늘은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한마디로 말하면 여권, 야권 어떻습니까? 난장판이요. 아, 그렇죠. 네. 다 난장판이에요. 네, 뭐 때문일까요? 이유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네. 정치권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아예 그 판결문을 쭉 내려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너무 과했고 뭐는 타당하고 이렇게 아예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장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기 씨 기억 못해요. 나 몰랐어요. 뭐 그거는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사진을 조작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유죄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골프를 안 쳤어요 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건 유죄다라고 나왔는데 이번 판결의 주된 사항은 네. 기본적으로 그 백현동 문제와 관련한 국토부의 문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이나 언론에 나와서 나는 협박받았어요. 글쎄 어쩔 수 없이 종상향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성남시청에 있는 관계자들은 저희 협박 안 받았는데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그래서 상당히 중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협박과 압박의 차이 이게 이제 1년 이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인지.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예. 선거에 유리하게 선거를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받아가지고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거고 양형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에 맞게 판사가 형량을 선고한 것이지 이것이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 살인 일환으로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럼 재판부가 유죄라고 보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죄라고 했고, 네. 예. 네. 근데 여권 내에서도 판결이 좀 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까? 그 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고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적은 민주당이잖아요. 예. 민주당의 당대표의 형량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여권 인사들로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식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권의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지 마. 개혁하고 쇄신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 일단은 이재명 대표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로 재판 1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부 총질하지 마. 예.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은 괜찮아.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내부 총질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예요. 민생은요? 민생은 민생특위 만들어가지고 챙기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거는 뒷전인 것 같고 일단은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것처럼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번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똘똘 우리끼리 뭉치자 비명계 활동하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죽일 거야 막 이렇게 겉으로는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위기감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뭐 사법살인 잘 막아내고 검찰 독재 막아내자, 뭐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내심으로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25일 날 만약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5일 판결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겉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무죄야 이거는, 그리고 해봤자 이거는 뭐 벌금형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25일에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거든요. 이제 1심이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1심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활동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다른 대선 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영역이 네. 좀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죄일 거야, 무죄야, 무죄여야만 해, 무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정신승리한다고 한들 과연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다르게 위증교사 혐의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많았거든요.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형이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혼란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지금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노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긴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에서 좀 중형의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본인의 거취 문제도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우리는 대법원에 가서 무죄 받을 수 있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어, 막 이거는 너무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가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에 가서 그냥 형이 확정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을 잘 수습할 수 있고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이재명 대표가 25일 이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선거 결과 나오고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 있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련돼 있는 의혹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묻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묻히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이 돼서 꼭 그 잘못된 것은 제대로 조사받고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죠. 예. 근데 그것과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안 받는데 나는 이렇게 1심에서 중형 선고 나왔어. 오늘 검찰이 5번째 기소했어.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보복이야. 정적 죽이기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항변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나 의혹을 없애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혼선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어하려고 이재명 대표 옹호하려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꺼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인데 바라보는 시각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관한 거는 다른 문제이니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거기는 침묵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렇게 있잖아만 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하나 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묻히려고 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 그렇죠. 이제 예. 상대 진영에서는 서로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은 당면 과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 잘해가지고 예. 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그런 선고를 받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한 방식이 거리에서 투쟁을 하거나 사법부를 압박을 하거나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동원을 해서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거나 판사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군요. 이게 해촉당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네. 명태균 씨가 당신 그만둬라고 했대요. 아, 마음에 안 들었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의뢰인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구속 막아달라고 변호사 선임을 한 건데 네. 구속당했고 지금 명태균 씨 변호보다는 김소연 씨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하면서 이준석 나빠요 그것만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에게 불리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들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인 검토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송 출연이 이 사람의 목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로서는 이거는 사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오전부터 구속 이후에 첫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근데 검찰이 어떤 것들을 밝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밝혀야 될 부분이죠. 근데 지금 공천 개입이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부분이 아니라 네. 그냥 2022년도에 창원 지방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이 사람들의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만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명태균 씨 논란 지금 한 3개월째 하고 있는 거는 여론조작 했냐 안 했냐. 예. 김건희 여사랑 해서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하는데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각종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느냐. 창원 3단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검찰이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구속은 왜 시켰을까요? 입다물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판사가 봤을 때는 네. 도주 우려도 있었고 네. 막 증거인멸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속 사유는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수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안타까운 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 방향은 네.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다 압수해보니까 거기에서 명태균 씨의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그거를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조사하려면 네. 창원지검 차원에서의 결정은 못해요. 그건 검찰총장의 지위가 떨어져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하는 조사를 승인할 것이냐. 전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끝이 너무 명확해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여가는 거죠. 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범 KBS 사장 후보자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인사청문회 열렸었고 결국은 임명이 되겠죠? 뭐 대통령이 뭐 인사청문회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각종 논란과 의혹이 있어도 네. 왜 내가 지금 추천하고 내가 지명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왜 임명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시라서 네.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명품백이라고 하지 못하고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곤혹스러운 대답을 많이 했었고
또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네. 과연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인터뷰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이 박장범을 KBS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그만 파우치. 아, 이게 이제 사장과 맞바꾸는 겁니까? 부끄러워요. 창피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아부 굴종의 이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지만 그 공영방송의 목표나 원칙과 방송 운영 지침이 권력의 편을 든다. 권력은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뭐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윤석열의 KBS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KBS가 나아갈 방향도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자, 뭐 촬영 기자, 뭐 500명 가까운 분들이 반대 성명도 냈고 네. 영향을 뭐 받지는 않겠죠? 네, 뭐 하든 말든 뭐 난 그냥 임명할 거야.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어? 내가 임명할 권자인데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MBC가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도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부서로 발령나고 이러는 게 아닐까. 아, 예. 그러한 비극적인 일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저희도 경험이 있어서 좀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